자, 오늘은 이제 방정식을 마무리하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을 마무리하는 파트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공통근을 가질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두 2차 방정식이 말 그대로 공통인 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3,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다른 하나식이 x 플러스 5,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는 0,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두 2차 방정식에서 이 부분이 공통인 근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공통인 근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은 공통근이 이렇게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공통근이 많아봤자 몇 개밖에 안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공통근이 3개가 될 때도 있고, 2개가 될 때도 있고, 1개가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통근을 가질 때 푸는 방식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두 2차 방정식에 공통근인 x인 알파를 먼저 대입해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인 근을 x는 알파, 이 알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창, 최고창을 소거한 다음에 그 소거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돼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돼야 되고, 그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공통근을 x는 알파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는 알파라는 놈을 이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에 집어넣고 대입을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은 는 0이 될 거고요. 자, 다른 식에도 또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대입하고 나서 최고창, 여기서는 지금 최고창이 2창, 이 2창을 소거한다라는 건 없앤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없애려면 얘네들을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여기는 알파 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알파는 k-3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3-k는 는 0. 우리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나온 요 식이 쌤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묶어내주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으로 다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k-3 알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k-3은 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한다는 이야기는 묶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공통인근을. 그래서 k-3으로 묶고 다시 가로 열고 k-3을 묶었으니까 여기 알파가 남을 거고요. k-3을 다 묶었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1이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값 나오죠. k는 3 또는 알파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근을 알파는 1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k는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답을 정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문제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고 문제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공통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공통근이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근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주어진 구한값
K는 3과 알파는 1을 각각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검산을 해서 마무리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K가 3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K는 3을 다시 이 주어진 식에다가 또 한번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어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는 0 될 거고요. 이 K는 3을 뒤에도 집어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는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집어넣고 보니까 두 식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식에서 공통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공통근이 2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공통근이 하나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K가 3을 가질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 K는 3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답은 하나 나왔죠. 이 공통근 두 번째 이 알파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알파가 1일 때 K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알파는 1을 주어진 요 식에다가 아무 식에다가 대입해서 K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지금 이 알파는 1을 첫 번째 있는 식에다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K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공통근은 1 K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항상 확인을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공통근이 하나가 나오는지. 그래서 K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K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다른 한식은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는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주어진 이 식을 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공통근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알파는 1, K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줘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답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다라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는 7을 만족하는 한번 요걸 만족하는 xy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 x 플러스 2y는 7. 그럼 예를 들어서 y가 1일 때 x는 5가 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x가 예를 들어서 2가 되면 또 1 3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 오면 x가 7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y가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x가 6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음수도 올 수 있고 지금처럼 분수도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할 수 없는 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정방정식은 어떤 모양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연립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 개수, 그러니까 x, y 미지수의 개수가 식, 등호, 는보다 많으면 무조건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정할 수가 없는데 이 답을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조건을 걸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수. 자, x, y는 자연수다. 그러면 자연수라고 하면 요 정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요 정도, 여기까지 뭐 답을 다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온 답 중에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게끔 답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은.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을 보면 문제에서 실수라는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을 일단 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 제곱 플러스 제곱, 약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둘 다 제곱해서 0이 되려면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 그래서 A는 0, B는 0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근데 쌤은 이 방법보다는 밑에 있는 니은, 이 방식으로 거의 문제를 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 어차피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는 우리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서 문제를 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를 볼 건데, 일단은 문제상에서 실수 조건이라고 항상 먼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실수 조건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알려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판별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판별식을 사용하긴 할 건데, 문자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지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지 먼저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하냐? 아무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 먼저 정한 다음에 내림차순을 정해놓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쌤은 주로 보통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별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판별식. 그럼 첫 번째 X제곱 빈칸 채우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Y, 그 다음에 여기는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쌤이 뭘 할 거냐면 판별식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 9Y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 2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얘가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Y의 제곱 마이너스 18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9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를 나눠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를 나누면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우리 마이너스를 나누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y-2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y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 두 개를 다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여러분들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상에서 실수라는 조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식 자체가 성립은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여러분들 성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무엇은 성립은 해야 되는 거죠? 이 등호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등호가 성립은 해줘야 된다고요. 둘 중 하나는 꼭 부등호에서 성립은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y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y는 2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이제 x값은 또 어떻게 찾냐? 이 y는 2를 이제 나머지 이 주어진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 우리 이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마무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2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9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자, 그 다음에 2는 4, 8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은 사라질 거고요. 9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는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얘도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 3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x는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판별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답을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당연히 문제에서 정수라는 여러분들 조건이 주어질 거고요. 그보다는 문제상에서 여러분들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을 좀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을 나타내는 신호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x, y, 뭐 a, b 뭐 그 다음에 뭐 두 문자 b, c 이런 식으로 점점점 두 문자들이 이렇게 곱해진 상태가 보이면 부정방정식의 신호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냐? 어찌됐든 여기도 문자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보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제일 일단 첫 번째 하는 방법이 이 문자를 찢어버릴 거예요. 정확하게 찢을 건데 이 앞에 개수가 2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공평하게 찢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셈은 곱하기 1을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xy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상수항은 넘겨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4xy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는 8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의 셈이 신호탄이라고 했었죠. 아, 이거 보면 신호탄.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찢어버리라고요. 정확하게 반반. 2x 그 다음에 2y 그리고는 8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자, 우리 2x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8x가 되죠?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될 거고요. 2y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6y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곱하면 4xy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x도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y.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수항끼리 곱한 값 플러스 12는 위에
위에 식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좌변에 멀쩡한 12가 더해진 겁니다. 근데 멀쩡한 식에다가 12가 더해지면 안 되죠. 그러면 좌변에 더해진 상수항만큼 꼭 우변에도 꼭 더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수항 더해진 것만큼 우변에도 꼭 더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2x-3 곱하기 2y-4는 우리가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y를 찾을 건데, 자, 어찌됐든 이 두 식이 곱해서 20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곱해서 20 되는 거를 우리가 쭉 적어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곱해서 20 되는 거, 21도 있고요. 20도 있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도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도 있고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12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도 있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랑 5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랑 4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곱해서 20 되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한번 적어 놓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우리 뭘 찾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연수 xy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씩 찾아볼 건데, 여기서 x는 넘어가면 2x-3은 20이니까 암산으로 바로 한번 해보면 얘가 자연수가 안 나오죠. 넘기면 23, x는 뭐 2분의 23이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 없죠. y값을. 왜? 여기가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분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을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해봐서 되는 것들은 찾아주고요.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쭉쭉쭉 없애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될 것 같네요. 2x는 4, x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면 24, y는 12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2x-3은 음수가 나오죠. 자연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할 필요 없을 거고요. 이 부분도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2x-3은 2인데 넘어가면 x는 2분의 5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2x-13 여기도 분수 나오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음수들이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쭉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요거 답이 일단 하나만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할 필요 없죠. 2x는 7, x는 2분의 7이니까 자연수 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x는 8, x는 4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면 8, y도 4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둘 다 자연수니까 또 답 하나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두 식은 계산해봤자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조건 xy는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